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순이익이라든지 매출이 예상치를 모두 상회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고요. 다음 매출 전망치 또한 예상치를 다시 한번 이제 웃도는 그런 서프라이즈를 내줬습니다. EPS 같은 경우 주당 2.7달러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예상치를 거의 0.6달러 정도 크게 상회를 하는 순이익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는 88% 정도 급증을 했다라고 합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 지금 이번 분기 이제 7, 8, 9월 3분기에 매출 전망이 170%또 뛰어오를 것이다라는 전망을 했습니다. 결국 AI 칩에 대한 엄청난 수요가 당분간은 엔비디아의 굉장히 좋은 호실적을 이어갈 것이다라는 점을 이제 말을 하고 있는. 네, 임하람 뉴욕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모처럼 3대 지수가 동반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자세하게 마감 지수부터 짚어주실까요? 네, 오늘 미국 시간으로 8월 23일 수요일 거래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3대 지수 일제히 상승을 했고요. 상승폭도 S&P와 나스닥 지수가 1%를 넘어서는 등 유의미한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지금 장 초반부터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제 심리가 전체적으로 들썩들썩했고요. 장 마감 이후 발표된 엔비디아 실적 호조로 인해서 시간 외거래에서 3대 지수 선물 역시 상승폭을 더욱 확대해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우선 오늘 종가부터 살펴보면요. 오늘 정규장 종가 기준으로 다우 지수가 전거래일 대비 0.54%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더 많이 올랐는데요.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전거래일 대비 1.11% 급등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59% 상승하면서 3대 지수 중에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한 축으로 증시를 끌어올렸다라고 하면 오늘 또 채권 시장에서도 증시에는 좀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채권 금리가 드디어 이제 급등세를 멈추고 잠깐 급락을 한 것인데요. 채권 10년물 금리가 10bp 이상 떨어졌고 30년물 역시 10bp 이상 이제 채권 금리가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4.18% 나타내고 있고요. 2007년 이후 최고치를 나타내던 수준에서 많이 후퇴를 한 수준입니다. 오늘 채권 시장에서 이렇게 금리가 하락한 여파는 조금 기술적인 이유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간 금리가 너무나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채권의 가격이 그만큼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을 이 정도 수준에서는 굉장히 사기 좋은 싼 가격이다라는 이런 인식이 유입이 되면서 저점 매수가 적극적으로 들어왔던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잭슨홀 회의 이제 다음 이벤트가 될 텐데요. 달러화 지수 잭슨홀을 앞두고 103.4 정도를 나타냈습니다. 전일 대비 소폭 약세를 나타내는 수준입니다. 네, 유가는 하락했습니다. 10월물 WTI 가격이 전일 대비 0.9% 이상 하락했고요. 배럴당 78.89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오늘 모처럼 3대 지수가 동반 상승을 하면서 유의미한 상승을 보였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장 초반부터 기대감이 있었고 후반 들어서도 계속해서 그 힘이 좀 꺾이지 않았습니다. 기대감과 그리고 그 기대에 또 부응하는 흐름이었던 것 같은데 장중 흐름도 짚어주실까요? 네, 오늘 엔비디아 실적이 장 마감의 이후 이제 4시가 넘어서 나왔는데요. 워낙 이제 굉장한 이슈이고 또 이번 주에 가장 핵심적인 이벤트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하반기 증시 그리고 AI 관련돼서 굉장히 강한 방향성을 드러내줄 수 있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장 초반부터 이 기대감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을 했고요. 장 초반부터 투자 심리가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위험 선호 심리로 이제 심리가 다시 좀 돌아오는 그런 흐름을 보였던 것 같고요. 오늘 S&P 500 지수가 1%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 기준으로 지난 6월 말 이후 최고의 하루 수익률이 기록이 되었고요. 나스닥 역시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채권 금리가 이제 크게 조정을 받은 것도 분명히 주식시장을 지지하는 요인으로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 3대 지수는 3대 지수 선물은 급등세를 이어가면서 상승폭을 더욱더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기준으로 나스닥 지수 선물이 2.5% 이상 추가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S&P
S&P 500 선물 지수 선물 1.7% 상승, 다우 같은 경우는 0.6% 추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단연 주인공은 엔비디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자세하게 전해주실까요? 네, 오늘 장 마감 이후 뉴욕 증시 최고 대장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죠. 올해 같은 경우는 애플을 압도를 하는 정도의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엔비디아가 실적을 드디어 발표를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회계연도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지금 숫자만 일단 즉각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면 한 번 더 이제 시장의 기대감을 뚫고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여준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순이익이라든지 매출이 예상치를 모두 상회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고요. 또 지난 1분기에 시장을 굉장히 고무적으로 만들어줬었던 매출 전망치 또한 예상치를 다시 한번 이제 웃도는 그런 서프라이즈를 내줬습니다. 우선 이제 주당 순이익인 EPS 같은 경우 주당 2.7달러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상치가 2.09달러였는데요. 예상치를 거의 0.6달러 정도 크게 상회를 하는 순이익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 135억 1천만 달러가 회계연도 2분기에 보고가 되었고요. 이것은 이제 예상치였던 112억 2천만 달러에 비해서 크게 높은 수준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20억 달러 이상 이제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매출 같은 경우는 88% 정도 급증을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미래의 이 가이던스라고 하죠. 사실 1분기 엔비디아 실적의 이 안고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미래에 대한 가이던스였습니다. 당시 엔비디아 시장 예상치를 50%나 상회하는 엄청난 이 가이던스를 제시를 하면서 전체적인 시장을 끌어올렸는데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 지금 이번 분기 이제 7, 8, 9월 3분기의 매출 전망이 170%또 뛰어오를 것이다라는 전망을 했습니다. 결국 AI 칩에 대한 엄청난 수요가 당분간은 엔비디아의 굉장히 좋은 호실적을 이어갈 것이다라는 점을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있다가 이제 엔비디아의 상세한 이 컨퍼런스 콜을 이제 들어봐야 하겠지만 우선 이제 시장은 환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오늘 정규장에서 3% 정도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지금 시간 외거래에서는 거의 10% 가까이 추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시간 외거래에서 엔비디아의 주가 500달러도 상향으로 뚫었고요. 지금 거의 520달러에 근접하는 엄청난 강세를 시간 외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AI 열풍을 몰고 온 이제 이 올해의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 들어서 실제로 S&P 500에서 가장 좋은 수익률을 보인 종목입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이제 어제까지 해서 거의 올해 들어서만 210% 이상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S&P 500 벤치마크 지수는 14% 정도 상승을 했으니까요. 어마어마한 상승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 이 엔비디아의 실적이 자세하게 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이 엔비디아의 실적을 시장이 어떻게 소화하는지에 따라서 AI에 따른 강세론적인 어떤 시장 전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시험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제 이 AI 관련주 나아가서 성장주와 기술주, 반도체주 전체 그리고 나스닥 시장 전체에 이 부스트를 또다시 이 엔비디아가 줄 수 있을지 상당히 주목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내일 장에서 어떻게 소화가 될지 또 월가에서는 어떤 평가를 내놓는지 이제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네, 시장은 엔비디아의 실적을 믿고 있었고 그 믿음에 확실히 좀 부응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시간외 거래에서 9% 이상 상승을 하고 있는 엔비디아입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이번 주 시장이 주목하고 있던 큰 산 두 개 중에서 일단 하나는 굉장히 잘 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장이 변곡점에 있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들 있습니까? 네, 이번 주 미시간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팩터였던 이제 엔비디아 실적 뚜껑이 열렸습니다. 이제 다음 이슈는 이제 잭슨홀 심포지엄의 파월 의장의 발언이 될 텐데요. 거시경제적인 흐름이라든지 향후 수개월 많게는 이제 올해 말까지 이 증시 방향성을 제시를 해줄 어떤 이벤트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오늘 기점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다. 시장이 변곡점에 서 있다라는 의견이 월가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일단 엔비디아의 실적 뚜껑 열어봤는데 괜찮은 수준이고요. 만약에 여기서 잭슨홀까지 무난하게 넘어간다면 8월 들어서 좀 조정을 받았던 증시가 본격적으로 다시 강세 흐름을 재개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제 분위기가 또 한 번 반전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월가에서 나왔는데요. 월가의 대표적인 강세론자 펀드스트릿의 톰 리입니다. 하루 이틀 안에 분위기가 급변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8월 들어서 굉장히 좀 증시가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 수요일 기준, 바로 현지 시간으로 오늘 기준, 그리고 다음 주까지 들어가면서 이 리스크 리워드 비율이라고 하죠. 투자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위험보다 보상에 대한 비율이 압도적으로 더 높아질 것이다라는 이런 권고를 투자자들에게 전했습니다. 톰리 같은 경우 오늘부터 위험 자산을 포지션에 더할 것을 조심스럽게 권고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자신이 조심스럽게 권고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그냥 8월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조심스레라고는 얘기를 한 거지 결국 강세장은 재개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채권 금리가 오늘 조금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채권 금리가 다시 오른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증시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톰리 전략가는 주장을 했는데요. 채권 금리 상승세에 대한 이 공포를 이미 증시가 상당히 반영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더 오르는 수준을 그전과 똑같은 비율로 똑같은 타격을 받으면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제 잭슨홀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잭슨홀 심포지엄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채권 시장을 중심으로 바짝 긴장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긴장을 하고 있는 것은 이제 작년에 잭슨홀 회의에서 파월 의장이 굉장히 좀 매파적인 발언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작년이 이제 특이한 한 해였다라고 톰리는 이제 분석을 했는데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잭슨홀 회의 이후에는 이제 증시가 순항한 경우가 더 많았고 작년에는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굉장히 특수한 시점에 있었고 또 금리 인상이 한창 진행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는 좀 괴리가 있었기 때문에 파월 의장이 나서서 이것을 조금 고치려고 한 것이지 평소에는 잭슨홀이 그렇게 증시 악재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이제 톰리는 전했고요. 또 여기에다 하나 덧붙여서 우리가 너무나도 겁을 먹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보수적이고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 이런 조심하고 있는 매파적으로 이미 치우쳐 있는 이 시장의 심리 자체가 결국에는 주식시장을 지지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 다른 글로벌 IB입니다. HSBC 또한 미국 주식을 좀 주워 담을 때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만약에 미국 주식시장에 또 다른 충격이 있을 경우 주식을 이제 담을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서한을 투자자들에게 보냈습니다. 결국 이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잭슨홀 회의로 인해서 또 다른 광범위한 매도세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HSBC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만약에 주식시장이 여기서 더 떨어진다면 파는 것보다는 좀 매수를 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전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분석을 전했는데요. 시장을 봤을 때 강세를 나타내는 신호가 깜빡이고 있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집계하는 글로벌 어닝 수정 비율인데요. 이 비율은 이제 어닝 전망이 오른 기업과 떨어진 기업의 비율을 비교하는 레이시오입니다. 이 비율이 이번 8월에 1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면서 시장에 다시 한번 강세의 어떤 조짐이 보인다라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진단을 했습니다. 반대로 조금 비관적인 시장 전망도 동시에 제기가 됐습니다. 미국 최대 투자은행 JP모건입니다. 지금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AI에 대해서 조금 가장 강세적인 IB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AI로 인해서 주가도 오르고 미국 경제의 성장률 그리고 생산성 자체가 굉장히 개선되고 또 이뿐만 아니라 경기 침체의 가능성 또한 AI가 조금 많이 줄여줄 것이다라는 주장을 골드만을 하고 있는데요. 반대쪽에서는 이제 JP모건이 아니다. 그렇게 AI가 실제로 경제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릴 것이고 그 기대가 지금 너무 과도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JP모건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좀 강세론적인 의견을 보이는 이 IB 중에 한 곳인데요. 올해 들어서는 투자자들이 너무 낙관적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지난주에는 이 낙관적인 투자 심리 때문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을 투자자들한테 전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AI가 미국 경제의 구원투수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AI라는 것이 기업의 실적에 구체화될 때까지는 수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 침체라든지 경착륙을 막지 못할 것이다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네.
8월 들어서 시장이 좀 조정을 받았는데 엔비디아 실적이 또 이렇게 잘 나오고 시장이 그것에 반응을 해주다 보니까 이 이후에 시장이 또 어떻게 흘러갈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잭슨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잭슨홀 미팅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거다 아니다. 작년이 좀 예외적이었던 거다. 물론 말이 많지만 시장에 관심이 지금 많이 쏠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만큼 파월 의장이 어떤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할지 관심이 모아지는데 어떤 얘기들 나오고 있나요? 네, 파월 의장이 과연 이번 주에 무슨 말을 할지 정말 이제 금융시장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지금 파월 의장이 경기 전망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할지, 그리고 향후 금리 전망이라든지 통화 정책에 대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줄지 모든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숨죽이고 대기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월가 한 분석가는 이번 파월 의장의 이 발언에서의 핵심적인 이슈는 바로 중립금리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R스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질금리입니다. 자연 이자율에 따른 어떤 이론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요. 실질금리의 중립 수준 그리고 과열과 침체 어느 쪽에도 치우쳐 있지 않은 중립금리를 의미하는 이 실질금리가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그리고 파월이 이 실질금리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보고 있는지가 상당히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결국 이제 미국 경제가 문제인데요. 미국 경제가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은 무려 이제 5.8%의 3Q GDP 전망치를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금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국 경제가 순항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연방준비제도 그리고 파월이 보는 중립금리가 기존보다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연준이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금리를 더 올려야 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더 높은 금리를 오랫동안 이어가야 될 필요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질금리의 중립 수준에 대한 파월 의장의 언급에서 좀 주목을 해야 한다라는 이런 주장 또한 나왔고요. 이외에 이제 이번 잭슨홀 회의에서는 이 파월과 연준 이외에도 다른 중앙은행과의 정책 다이버전스, 통화 정책의 격차를 알 수 있는 어떠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 또한 나왔습니다. 결국 이제 페드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의 막바지 사이클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요. 그 어느 다른 중앙은행보다 굉장히 공격적인 긴축을 단행을 해왔기 때문에 거의 막바지에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신흥국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상황에 있는데요. 최근 중국 인민은행이 이제 금리를 인하를 하는 등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브라질 등을 비롯한 신흥국 경제가 금리 인하를 시작한 상황에서 이 통화 정책은 점점 더 다변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잭슨홀 회의에는 이 페드뿐만 아니라 유럽 중앙은행이라든지 잉글랜드 은행 그리고 일본은행 등에서도 이제 통화 정책 수장이 참석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행들의 수장이 발표를 하는 이런 정책에 대한 이 시사점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정책 격차가 생기면 결국 이것이 통화 시장이라든지 채권 시장에서 어떤 이제 후폭풍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주목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제임스 블러드 전 총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연준을 떠났는데도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가는가 보네요. 어떤 얘기 했습니까? 네, 연준의 이제 대표적인 매파 인물이었지만 얼마 전에 연준을 떠난 인물입니다. 제임스 블러드 전임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인데요. 연은 총재를 이제 그만두고 교수직으로 이제 연구직으로 옮겨갔지만 연준이 금리를 더 인상해야 할 수도 있다라는 매파적인 발언을 다시 한번 하고 나섰습니다. 이 블러드 전 총재가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과 이 인터뷰를 했는데요.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가을에 다시 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매파적인 견해를 피력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경제입니다. 미국의 경제가 너무나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이 블러드 전 총재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전망이 blown out, 완전히 이제 없어져 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더 나아진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연준이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이 이런 것인데요. 지난 6월에 연준 FOMC는 점도표를 발표를 하면서 연내 2회 추가 인상을 이제 예고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와 지금의 미국 경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다라는 게 이제 새로운 리스크라고 블러드
전 총재는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지난 6월 같은 경우는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좀 상당히 있었던 타이밍입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연준의 이코노미스트들은 미국의 경기 침체를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상황이 지금 완전히 반전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 FOMC가 돌아오는 9월에 경기 전망 그리고 점도표상 금리 전망을 재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만약에 너무 이제 금리에 비해서 경제가 너무 좋은 흐름을 이어간다면 추가로 한 번 더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라는 의견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경제가 정말 가속한다면 이제 어제 소개드린 acceleration, reacceleration이라는 개념을 썼는데요. 미국 경제가 다시 액셀레이터를 밟고 정말 전속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정도의 견조함을 보인다면 결국 FOMC는 정책 금리를 6% 이상으로 인상을 해야 할 것으로 느낄 것이다라고 블러드 전 총재는 발언을 했습니다. 네. 자, 다음은 간밤에 발표된 경제 지표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지표가 좀 약한 쪽으로 나와서 이게 또 국채 금리에 영향을 준 거 아닌가라는 연관성도 좀 생각이 나는데요. 경제 지표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미국에 이번 8월 달에 있었던 제조업과 서비스업 경기 업황을 드러내는 PMI 지표가 나왔습니다. 이 PMI 지표가 상당히 부진하게 나왔는데요. 오히려 지금 시장 분위기 속에서는 약간의 호재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S&P 글로벌이 집계를 하는 지표인데요. 8월 제조업 PMI 지수가 위축 국면에 머물면서 제조 업황이 위축세를 나타내고 있음을 시사를 했습니다. 특히 서비스업 이제 좀 연준도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서비스인데요. 서비스업 업황이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정도로 부진한 흐름을 보인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서비스와 제조업을 합친 이제 합성 PMI 지수 역시 6달 만에 최악의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반면 부동산 시장 쪽에서는 신규 주택 판매 증가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오늘 발표된 7월 신규 주택 판매량이 이제 전월 대비 4% 이상 증가하면서 연율 71만 4천 채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종목과 섹터별 특징적인 흐름도 짚어주실까요? 네, 오늘 3대 지수 모두 유의미한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이에 따라서 에너지를 제외한 전 섹터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기술과 통신, 그리고 부동산과 산업, 은행 관련주의 오름폭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빅테크 종목들 오늘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금리 급락에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감이 전체적인 빅테크 종목에 전부 이제 좀 긍정적인 영향을 가한 모습입니다. 오늘 지금 가장 많이 정규장에서 올랐던 종목이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가 오늘 3.4%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넷플릭스와 관련해서도 지금 긍정적인 뉴스 보도가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인데요. 한 연구기관의 조사 결과 넷플릭스가 최근 단행한 비밀번호 공유 제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신규 구독자는 늘어나고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다라고 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최근 몇 년 동안 신규 구독자가 증가세를 잠깐 멈췄었는데요. 지난 7월에만 260만 명의 추가 구독자가 이제 추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엔비디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오늘 엔비디아 정규장에서 3.1%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 실적을 확인한 이후에 더욱더 이제 상승폭을 확대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메타 플랫폼스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메타의 주가가 오늘 2.3% 올랐는데요. 메타 같은 경우는 오늘 294달러 정도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메타는 오늘 50일 이동평균선을 상회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작년 12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제 기술적인 어떤 좀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이외에 구글 2.7%, 애플 2.1%, 테슬라 1.5%, 마이크로소프트 1.4%, 그리고 아마존 0.9% 상승하면서 매그니피센트 7 종목 모두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